지금까지 MCP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이제는 드디어 직접 MCP 서버를 구축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선 MCP 서버를 직접 구축해본다는 것은 단순하게 남이 만든 API를 호출하는 수준을 넘어서 내가 원하는 도구와 워크플로우를 직접 코드로 정의하고 즉시 배포해 볼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것은 Fast MCP인데요. 이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완전한 MCP 서버를 띄울 수 있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Fast MCP가 뭐냐? Fast MCP는 파이썬 환경에서 MCP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손쉽게 구축하도록 설계된 프레임워크입니다. 데코레이터 기반으로 툴 정의가 가능하고 여러 자동 엔드포인트들을 생성해주는 기능도 있고 JSON RPC 2.0 프로토콜 처리, 아까 저희가 봤던 개념들을 자동으로 처리해주고 또한 HTTP와 STDIO 전송을 모두 지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몇 줄의 코드로 서버를 띄우고 커맨드 라인 도구를 통해 즉시 테스트하고 배포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아파치 2.0의 오픈소스 라이센스로 공개된 라이브러리이기도 하고요. 자, 주요 개념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Fast MCP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모습입니다. MCP는 Fast MCP라고 저렇게 인스턴스를 생성하게 되면은 네임, 로깅, 인증 설정 등은 이 중앙에서 자동으로 관리를 하고 저희는 run 함수를 호출하는 것만으로도 엔드포인트들을 자동 생성하고 MCP 프로토콜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툴 데코레이터입니다. 툴은 보이시는 것과 같이 골뱅이 mcp.tool 데코레이터로 등록을 할 수 있고요. Fast MCP가 이러한 함수를 컬 엔드포인트와 JSON RPC 스키마에 맞춰서 자동으로 매핑해 줍니다. 리소스는 데코레이터로 데이터베이스 쿼리, 파일 시스템 같은 것을 검색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인데요. 외부 API 결과 같은 것을 읽기 전용 컨텍스트로 주입을 해줍니다. 우리가 mcp.resource라는 데코레이터로 정의를 해서 이 리소스의 호출만으로 문서나 외부 API 결과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프롬프트입니다. 프롬프트 템플릿도 저희 데코레이터로 관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 데코레이터로 프롬프트를 만들고 어떤 식으로 대답의 서식을 지정할지 저희가 템플릿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Fast MCP는 CLI 서버로 실행, 설치, 디버깅을 모두 다 지원합니다. Fast MCP run 서버로 인스턴트를 자동으로 탐지, 실행할 수 있고요. 인스톨 서버로 시스템 MD 등 서비스 매니저에 등록을 할 수 있고 또한 dev 명령어로 인스펙터 UI를 통해서 메시지 흐름을 디버깅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실습에 앞서서 방금까지 보여드렸던 tools 그리고 리소스, 프롬프트 그 데코레이터들 형태에 대해서 일시정지하면서 한번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하고요. 그 이후에 실습을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가 되셨으면 마지막으로 직접 커스텀 MCP 서버를 만들어 보는 실습을 하겠습니다. 어떤 거를 만들 거냐면은 도시의 날씨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 거고요. 또 현재 날씨에 따라서 어떤 의상을 입을지 추천해 주는 기능도 만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캘린더에 어떤 이벤트, 뭐 결혼식이라든지 그런 이벤트 일정을 지정하고 조회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런 것을 MCP 서버로 로컬에서 돌리거나 아니면 배포를 한 다음에 내가 직접 커스터마이징한 MCP 서버를 활용해 볼 수 있겠죠. 그 전에 오른쪽에 보이는 필요 사항들을 모두 설치해 주시고 마련해 주시고 특히 밑에 보이시는 저희가 날씨 조회 기능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weather api.com에 가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준비물을 토대로 맞춤형 MCP 서버를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실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세 가지 기능을 구현한다고 했었죠. 첫 번째, 도시의 날씨를 알려주는 기능. 두 번째,
그 날씨에 따라서 어떤 옷을 입을지 추천해주는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캘린더를 뭐 일정을 추가하고 아니면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본다 했습니다. 자, 첫 번째인 도시의 날씨를 알 수 있는 기능을 먼저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weatherapi.com에 가입을 해주시는 거 잊지 말고요. 이렇게 API 키까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파일 이름은 weatherservice.py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필요한 라이브러리들부터 인풋해 보겠습니다. 자, 리퀘스트는 이제 저희가 HTTP 요청을 위해서 사용할 거고요. 이 타이핑은 코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날씨 관련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래스를 한번 정의해 봤습니다. 이름은 weather 서비스로 했고요. 이렇게 발급받은 API 키를 여기 API 키 편수에 담아주고 URL은 이렇게 이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weather API에서 제공하는 URL이기 때문에. 그리고 첫 번째 메소드 특정 도시의 현재 날씨 정보를 가져오는 메소드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날씨 정보를 요청할 때 전체 URL을 이렇게 구성을 해주고, 그리고 API 요청에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딕셔너리로 정의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API 키고요. 두 번째는 조회할 도시의 이름, 그리고 마지막은 대기질 지수인데 이거는 굳이 포함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request.get을 이용해서 weather API에 get 요청을 보내도록 했고요. 그리고 요청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예외를 발생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제이슨 데이터로 받아온 것을 파이썬 딕셔너리 형태로 변환해서 저장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날씨 정보만 추출해서 딕셔너리 형태로 반환하게 됩니다. 현재 온도고요. 그 다음에 날씨 상태, 뭐 예를 들어서 맑거나 흐리거나, 그리고 날씨 상태 텍스트에 비가 rain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넣어줬습니다. 비가 오는가가 나중에 의복을 추천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줬고요. 다음은 의복을 추천해 주려고 아웃핏 서비스라는 파일을 생성해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라이브러리 임포트부터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정리를 위해서 코드 가독성을 위한 라이브러리밖에 필요가 하지 않고요. 자, 이렇게 옷차림 추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클래스를 정의해 보았습니다. 자, 초기화 메소드가 있고 여기는 온도를 구간별로 나누기 위해서 규칙을 정의해 봤습니다. 첫 번째, 영하 무한대에서 5도 미만은 매우 추움, 그리고 5도 이상에서 12도 미만은 추움, 12도 이상에서 20도 미만은 온화함, 그리고 20도에서 27도는 따뜻함, 27도 이상은 더움으로 지정을 해봤고요. 온도별로 추천 옷차림은 아주 추울 때는 이렇게, 그냥 추울 때는 이렇게, 그리고 온화할 때는 이렇게, 따뜻할 때는 이렇게, 그리고 더울 때는 이렇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현재 온도가 어떤 구간에 속하는지 찾아주는 메서드입니다. 먼저 여기서 위에서 정의했던 아웃핏 룰즈에 대해서 모든 온도 구간을 하나씩 확인해서 현재 온도가 그 사이에 있는지 체크를 합니다. 만약에 체크를 해서 포함이 된다. 그러면은 해당 구간에 이름을 반환하고 뭐 콜드라든지 마일드라든지 되겠죠. 근데 이제 어떤 구간에도 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기본값으로 마일드를 지정해 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그 적절한 옷차림을 추천해주는 메서드를 작성해 봤습니다. 이제 온도랑 비가 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옷차림을 추천을 하고요. 일단 템프레인지는 현재 온도가 속한 구간의 이름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웃핏에서 해당 구간에 맞는 기본 옷차림 목록을 가져오고 여기서 가져오고, 그리고 만약에 비가 온다면 여기에다가 우산과 방수 자켓을 챙겨라 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온도 구간이랑 추천 옷차림 목록을 딕셔너리 형태로 반환을 하게 해줬습니다. 이게 이제 온도 구간, 여기가 이제 추천 옷차림이 되겠죠. 다음으로 구현해 볼 것은 캘린더 서비스입니다. 우선 캘린더 파일을 다루기 위한 ICS 라이브러리에서
캘린더와 이벤트를 임포트 해줬고요. 날짜와 시간을 다루기 위해서 데이트 타임 모듈에서 데이트 타임과 타임 델타를 임포트 해줬습니다. 그리고 타이핑 모듈에서 똑같이 코드 가독성을 위해 딕트와 리스트를 임포트 해줬고요. 마지막으로 OS 파일 시스템 경로를 다뤄야 되니까 OS까지 임포트 해줬습니다. 자, 먼저 캘린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래스입니다. 캘린더 파일의 이름을 reminders.ics로 지정을 하고요. 만약에 캘린더 파일이 이미 존재한다면은 파일을 읽기 모드로 열어서 내용을 읽어옵니다. 그리고 그 읽어온 내용으로 캘린더 객체를 생성해서 기존 일정을 불러오고요.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비어있는 새로운 캘린더 객체를 생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첫 번째 메소드는 캘린더에 새로운 일정을 추가하는 메소드입니다. 이렇게 이벤트 객체를 새로 생성을 하고요. 이벤트의 제목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벤트의 시작 시간을 설정하고 그 지속 시간을 30분으로 지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이벤트를 캘린더에 추가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변경된 캘린더 내용을 파일에다가 다시 저장을 해주고요. 캘린더 객체를 또 문자열로 변환을 해서 파일에 작성을 합니다. 이때. 그리고 작업 성공과 상태 메시지를 담아서 딕셔너리 형태로 반환을 하게 해줬습니다. 자, 마지막 메소드는 특정 연도나 월에 대해서 해당하는 모든 이벤트를 조회하는 메소드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회된 이벤트를 담을 빈 리스트를 하나 생성해 줬고요. 자, 캘린더에 있는 모든 이벤트를 하나씩 확인해서 이벤트의 시작 시간을 데이트 타임 객체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벤트의 연도와 월이 입력받은 연도와 월과 일치를 하면 필요한 정보들, 제목이랑 뭐 전체 날짜랑 일이랑 이런 것들을 딕셔너리 형태로 만들어서 리스트에 추가를 해주고요. 이렇게 조회된 이벤트를 날짜 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준 다음에 그 정렬된 이벤트를 반환시키도록 해주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서비스를 구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매더 서비스는 이 weather API.com의 API를 통해서 특정 도시의 현재 날씨 정보를 가져오고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아웃핏 서비스에서 현재 온도와 강수 여부에 따라서 적절한 옷차림을 추천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캘린더 서비스는 사용자의 일정을 ICS 파일 형식으로 관리를 해서 새로운 일정을 추가하거나 아니면은 월별로 기존 일정을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가장 중요한 MCP 서버를 구동시키기 위한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찬가지로 라이브러리와 지금까지 작성한 코드들을 임포트 해줬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요 fast MCP, 아까 설명드렸던 MCP 서버를 쉽게 만들 수 있는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파이덴틱에서 베이스 모델을 임포트 해줬는데요. 이거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위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임포트를 해줬습니다. 자, 먼저 FastMCP 서버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야겠죠. 이렇게 FastMCP 클래스를 통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이 서버의 이름을 weather MCP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키마를 정의를 했는데요. 이거는 각 툴이 입력을 받을 데이터의 구조나 타입들을 파이덴틱의 베이스 모델, 아까 임포트했던 이걸로 사용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가 툴에 전달되기 전에 자동으로 유효성 검사를 한번 거치게 돼서 좀 더 안전하고 그 일관성 있게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도시 이름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이어야겠죠. 그리고 온도는 실수, 비가 오는 거는 여부니까 불리한 이런 식으로 스키마를 정의를 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서비스 인스턴스, 아까 여기서 임포트 해왔던 이 서비스들의 인스턴스를 정의를 해주고 여기다 이제 API 키를 전달을 해주도록 환경 변수를 전달을 해주도록 했고요. 그리고 툴도 각각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MCP 툴 데코레이션을 통해서 아까 툴을 정의한다고 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name, description 이런 식으로 툴의 이름, 메소드의 이름이 뭔지 그리고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적어주었고 네, 리턴 자체는 저희가 아까 서비스들에서
다들 메소드를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가져다가 인스턴스에서 인자를 넘기고 그걸 통해서 받은 리절트들을 그대로 리턴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리소스도 한번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mcp.resource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실제로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사용을 했는데요. 자, 사용 가능한 도시 목록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의 도시를 입력을 해보았고 여기 이제 절대 경로로 조여주셔야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자, 이제 cities 파일을 읽어서 빈 줄을 제외하고 스트립으로 그 다음에 반환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프롬프트도 정의해 보았습니다. 프롬프트는 아까 모델이 사용자에게 어떤 식으로 그 답변을 내놓을지 템플릿을 지정하는 거라고 했었죠. 자, 이런 도시의 현재 날씨와 추천 옷차림을 결합해서 친화적인 가이드를 생성한다. 이렇게 디스크립션을 했으니까 도시와 날씨 추천, 도시의 날씨와 추천 옷차림에 대한 질문을 결합했을 때 이런 식의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여기 이제 도시 이름 그리고 온도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도 한번 정의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최종적으로 메인 함수에서 아까 만들었던 MCP 인스턴스를 실행을 하도록 해주었는데요. 통신 방식은 STDIO를 사용을 했습니다. 어차피 HTTP로 쓸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저는 이제 배포를 하지 않을 거니까. 자, 이제 파이썬 main.py를 실행을 해주게 되면은요. 자, 여기 이렇게 스타팅 MCP 서버가 STDIO로 실행이 되었죠. 이걸 이제 어떻게 로컬에 적용을 하느냐. 아까 저희가 갔었던 설정에서 툴스로 가시면은 new MCP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를 다시 누르셔서 JSON 파일 mcp.json을 연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쉼표로 나눠주시고요. 저희가 작성한 거는 weather mcp였죠. 그래서 자, 타입은 stdio 그리고 커맨드는 저희가 파이썬을 이용했죠. 다음으로 인자로는 여기서 이걸 주시면 됩니다. 여기 main.py에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경로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역슬래시를 하나씩 더 넣어주셔야 된다는 점. 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아까 환경 변수로 API를 넣어준다고 했죠. 환경 변수로 weather API key 였죠. 여기다가 자 API 키를 카피를 해서 여기에 붙여넣기 해줍시다. 그리고 컨트롤 S를 누르고 저장을 해주시면은 여기에 이게 뜨게 돼요. 그리고 이거를 껐다가 켜주셨을 때 이렇게 4개의 툴이 이네이블 됐다. 그 되시면 성공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됐으면은 잘 작동을 하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먼저 서울의 현재 날씨가 어떠하냐고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서울을 영어로 쓴 거는 여기 API 서버가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로 쓰면은 가끔씩 오류가 나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weather current라는 저희가 방금 작성했던 툴을 사용을 한다고 하고 있죠. 자, 툴을 실행시켜 봅시다. 그러면은 서울의 현재 기온이 22.1도 그리고 비가 내린다. 이렇게 잘 알려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뿌듯하네요. 다음으로는 의복도 한번 추천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옷을 입고 나가면 좋을까? 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또 아웃핏 리코멘드 툴을 사용한다고 하죠. 확인하면은 자, 오늘은 따뜻한 날씨지만 비가 오니까 반팔 티셔츠, 얇은 셔츠, 그리고 아까 지정했듯이 우산과 방수 자켓을 챙기는 게 좋다고 알려주고 있네요. 다음으로 캘린더에 알림을 추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6월 30일에
결혼식이 있다고 해볼게요. 일정 추가해 줘 라고 해보면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6시부터 네, 이렇게 캘린더 애드 툴을 사용해서 일정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정이 추가됐으면은 일정을 조회할 수도 있어야겠죠. 자, 내가 올해 6월에 어떤 일정이 있는지 말해봐 라고 할게요. 네, 이렇게 캘린더 뷰를 사용해서 일정을 확인한다고 하고요. 자, 저희가 방금 지정했던 일정 오후 6시 6월 30일 결혼식 일정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비서 혹은 뭐 비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표 캘린더를 관리를 하기가 쉽겠죠. 자, 다음으로 아까 리소스도 정의했었는데 이것도 한번 사용해 봐야죠. 사용 가능한 도시 목록. 자, 날씨를 알 수 있는 도시 목록을 줘 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은 다음과 같이 가지고 있던 리소스 cities.txt를 확인해서 조회 가능한 도시를 알려주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프롬프트도 잘 작동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여기서는 인천으로 하겠습니다. 인천의 현재 날씨와 추천 옷차림을 결합하여 사용자 친화적인 가이드를 생성해 줘 라고 해볼게요. 자, 먼저 인천의 현재 날씨를 확인을 한다고 하고요. 자, 이걸 바탕으로 의복을 추천해 본다고 합니다. 자, 결과가 나왔네요.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왔죠. 인천의 현재 기온은 몇 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날씨에는 다음과 같은 옷차림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MCP 서버를 직접 구축을 해서 실행을 해봤고요. 그거를 토대로 직접 에이전트에게 질문을 해서 이 MCP 서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까지 실습을 완료하였습니다. 제 강의가 여러분들이 MCP를 활용하는데 혹은 MCP 서버를 직접 구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